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역시 자식 클래스에게 상속되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자식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멤버에다가 자식에서 추가되어진 멤버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이다 보니까 부모의 생성자를 통해서는 자식 클래스 객체를 온전히 초기화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식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만의 고유한 생성자를 정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만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구현을 할 때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를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생성자에서 직접 초기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가 부모 클래스에서 제공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멤버들을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지를 자식 클래스에서 또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좀 더 간단하게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을 초기화할 것이요, 이후 자신에게 추가되어진 멤버를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파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객체 생성 시 지정한 생성자의 인수값이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후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의 몸체 부분들이 처리되어지기 전에 먼저 기반 클래스의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일이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이때 기반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파생 클래스를 작성하다 발생되어지는 오류이니까 기반 클래스를 손댈 필요 없이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구문을 명시적으로 써줌으로써 기반 클래스의 인자 없는 생성자 대신에 인자를 가지고 있는 유효한 생성자를 대신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기반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이 적절히 초기화되어지고 나서 복귀하게 되어지면 파생 클래스 생성자의 몸체 부분들이 처리되어짐으로써 파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멤버들을 적절하게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콜론 기호 다음에 지정되어진 인수 목록을 갖고 있는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구문을 써줄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구문을 생략한 경우에는 기반 클래스에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 처리되어진다라는 것을 봐두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앞서 작성한 예에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이름과 나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에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추가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인자 없는 생성자는 자동으로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각각 const 캐릭터 포인터와 정수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멤버 이니셜라이저 방법을 통해서 멤버 변수 age에 매개 변수 age 값으로 설정하는 일을 수행을 한 것이요,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이름이라는 문자열은 현재 person 클래스 내부에서는 하나의 배열을 통해서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this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name이라는 배열에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name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값을 복사해줘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person이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어떻게 초기화하는지는 person의 생성자를 통해서 보통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이런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개의 멤버 필드와 그 자신에서 추가되어진 전공이라는 멤버 필드까지 포함해서 총 3개의 멤버 필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전공명을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그 자신만의 생성자가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생성자 안에서
또다시 이름과 나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일일이 기술해 볼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름과 나이라는 부모의 멤버를 적절하게 초기화할 수 있는 펄슨의 생성자가 역시 대학생에도 상속이 되어졌을 테니까 대학생 클래스의 생성자를 작성을 하고자 했을 때 콜론 초기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준 것입니다. 즉 대학생 클래스는 객체 생성 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전공명을 전달받을 텐데 그 중에 이름과 나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인 것이고 따라서 대학생 클래스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들을 부모 클래스 생성자의 인수로 전달해서 이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전달하고 이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을 부모의 생성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초기화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에서 추가되어진 전공명이라는 멤버를 역시 하나의 문자 배열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문자열로 복사해서 역시 유지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처리 순서가 부모의 생성자가 먼저 처리되어진다라는 것에 유의해 줘야 될 것이요. 만약에 자식의 생성자에서 이렇게 콜론하고 나서 부모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부모의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처럼 부모 클래스에선 더 이상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한다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전공명을 생성자의 인수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 이때 이 생성자의 인수는 대학생 클래스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각각 전달이 되어져서 이름과 나이는 부모 클래스 생성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의 생성자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이름과 나이를 각각 자신의 멤버 필드에 할당해 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처리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복귀해서 자식에서 추가되어진 멤버를 역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전공명으로 설정해 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가 파생 클래스로 상속되어질 수 있듯이 기반 클래스의 소멸자도 파생 클래스로 상속이 되어집니다. 다만 생성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반 클래스의 멤버보다 파생 클래스의 멤버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기반 클래스의 소멸자로는 파생 클래스 객체가 현재 객체 외부에 유지하고 있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 같은 경우들을 충분하게 해제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멸자도 기반 클래스의 멤버는 기반 클래스의 소멸자로 정리해주는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파생 클래스에서 추가된 멤버들은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의 구현해서 적절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둡시다. 다만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 순서와 달리 소멸자가 호출되어지는 순서는 파생 역순, 즉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호출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기반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 더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소멸자 필요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펄슨이라는 클래스에서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배열을 사용했던 부분을 포인터 변수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즉 펄슨 객체는 이제 이름을 펄슨 객체 내부에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바깥에 동적 할당된 문자 배열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따라서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는 소멸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객체 소멸 시 이 동적 할당되어진 문자 배열을 적절히 할당 해제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대학생 클래스 역시 전공명을 단순 문자 배열로 유지하는 것 대신에 동적 할당된 문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부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이름과 나이는 펄슨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고 전공명에 한해서 자신이 직접 초기화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소멸자에서는 오로지 대학생에서 추가되어진 전공명에 대한 동적 할당된 공간을 정리해주는 작업만 기술해주면 될 뿐 현재 대학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name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동적 할당된 영역은 여기서 직접 명시적으로 써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부모의 소멸자가 자동적으로 호출되어지기 때문에 적절히 정리되어지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해서 여기서 delete 네모가로 name이라는 내용을 써주게 되어지면 오히려 부모의 소멸자가 호출되어지는 시점에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멸자들은 그 자신의 멤버만 소멸시켜주는 작업을 담당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해주기 바랍니다.